소수 약자들을 대하는 것에 지금 국적이 달라진다라면서 이들을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강 후보자의 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저희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허위 사실을 제보하는 전직 보좌진 2명을 법적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법적 조치. 지금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해명하거나 예를 들어 뭐 이게 잘못된 내용이면 충분히 해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을 바로 잡거나 아니면 이게 사실이 맞다면 진실되게 사죄하면 될 일이고, 그런데 이걸 사과하거나 해명하거나 설명할 생각 없이 법적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장은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저 입장 자체가 뭐 후보자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의원이 직접 작성해서 뭐 줬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보좌진이든 그 방의 사람들이든 강선우 후보자 측에서 작성을 했고 그걸 그 특위위원들에게 전달한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여가위 담당 뭐 보좌진들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낸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청문회에서 관련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가장 또 핫하게 나오고 있는 이 갑질 의혹과 관련된 부분들이 논란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특히 이 부분 뭐 법적 조치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도 질문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때 저는 후보자의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아직까지는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뭐 해명을 하거나 또는 뭐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아직 답변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 얘기를 들어본 후에 저는 국민적인 판단을 받아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구단일 변호사님, 뭐 지금 장윤주 변호사님 말씀처럼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강선우 후보자의 또 본인이 작성한 것 아니라 손치지만 그래도 의원실에서 만든 것이고 의원실에서 배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들끼리만 나눴다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의원실에서 나왔는데 강선우 후보자 본인하고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나요? 이거 컨펌 받고 나왔겠죠. 네. 그냥 보좌진들이 맘대로 움직일까요? 그렇게 맘대로 움직이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였으면 28명씩 면제됐을까요? 이런 논란이 있었을까요? 네. 그리고 이번에만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 대나무 숲이라는 보좌진들 익명 게시판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런 갑질 있어요, 이런 갑질 있어요라고 미리 얘기가 됐던 것이고, 그때도 강선우 의원실 얘기다라는 게 보좌관들 사이에서는 다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터지니까 다시 또 그 익명 게시판 대나무 숲에 보좌진들이 글을 올리고 있어요. 거기는 보좌진들이 자기 실명 인증을 해서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익명 게시판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보좌진이 아니면 글을 쓸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거 빙산의 일각이다, 터질 줄 알았다, 더 나온다 라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막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실에서 저렇게 법적 조치 운운한 거는 추가적인 폭로에 대해서 입막음하기 위해서 엄포 놓는 거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저게 명백한 2차 가해라서 청문회에서 더 심각한 문제점으로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추가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논란의 기름을 들이붓는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강선우 후보자를 엄호하면서 제보자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허종식 의원. 자, 강선우 후보자는 약자를 사랑하는 바른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 커튼 뒤에 숨어서 강 후보자를 괴롭히는 것 같다, 참담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냈습니다. 약자를 사랑하는 분이다. 그런데 쓰레기 청소시키고 집에 비대 변기 청소, 변기 수리시키고, 그리고 백화점 가서, 물론 이건 뭐 주장들이긴 합니다만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시키고 견적 뽑아로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욕설도 하고 고성도 지르고, 이런 부분들이 이고은 변호사님, 약자를 사랑하는 분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지만 만약에 이 후보자가 그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 전직 보좌관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긴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등으로 아마 고소를 하겠다라는 취지라면 만약에 그 고소장 들어가면요. 경찰과 검찰은 허위인지 사실인지에 대해서 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전직 보좌관들에 대해 소환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입증과 검증이 들어간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또 이것이 제2의 폭풍으로도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 조치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이런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면 약자를 위해 내 몸을 흐르도록 하겠다라는 말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인지는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또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강선우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늘입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논란이 점입가경이라면서 노래까지 제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적격자들이 정부 안에 가득해 이진숙은 표절왕 강선우는 갑질왕 국민검증 각오해 표절, 투기, 갑질, 음주운전, 탈세 논란 등 숱한 논란을 야기시킨 후보들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입니까? 갑질 영부인 때문에 갑질 장관에게 관대한 것입니까? 보좌진을 몸종처럼 부리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병기수리 갑질하는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여가부 장관의 가당키나 합니까? 오늘 10시부터입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국민의힘 보좌진들의 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에서는 9시 30분부터 또 10시 10분까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 여성가족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그곳에서 또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현장 모습 저희가 연결해 드릴 수 있으면 연결해 드리겠고 오늘 과연 강선우 후보자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 그리고 또 하나 증인이 지금 한 명인가요? 한 명이 나오나요? 원래 2명 신청했는데 한 명은 해외 출국 이유 때문에 거부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이해충돌 관련된 한 사람만 나오는 거죠. 이게 보좌진들과 관련된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는 결국 아무도 증인이나 참고인이 없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의 입만 저희가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주장만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 증인을 채택하거나 또 어떤 증인을 불러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익명 보장을 원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 뭐 증인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에 관련된 또 첨예한 그런 질문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이것에 따라 국민적인 판단이 저는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계속합니다. 알겠습니다.